네, 김진팔입니다. 이 장소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 정사가 맞아 보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그 상선 같은 거를 또 공격하고 있죠. 예, 전에도 공격한 바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엄청나게 이거를 떠들고 있어요. 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선박 116척을 타격해서 지금 러시아가 망한다. 예, 그런데 그건 우크라이나 쪽 얘기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러시아는 뭐라고 말하나 이걸 궁금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측 주장만 얘기하니까 김진팔 같은 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에 이 우크라이나 이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있던 러시아 또 배들을 공격했죠. 난 유조선인 줄 알았는데 유조선은 얼마 없고 대부분 곡물 운반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 맞는 것 같은데? 그 말만 들으면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원래 농사 짓던 농민들은 예? 전쟁 때문에 국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고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논리도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뒤로 밀어두고요. 그런 논리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배들을 공격한 건데 그 전에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밀수된 곡물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4월 28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온 곡물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러시아가 훔친 우크라이나 곡물을 산다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두겠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는 이스라엘이 하이파에 도난품을 실은 이전 선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른 도난 선박이 하이파에 도착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도난 공물을 받아들이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 대사를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공식 소환하여 항의 사안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씹었나 보지.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떠들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살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관인 블라스쿠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산 곡물로 만든 제품을 자국민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어. 스웨덴 발트해에서 러시아 벌크선 카파호 나포 해당 선박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 스웨덴도 합세했어. 야, 우크라이나 너네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 훔친 곡물 그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럽과 함께하는 지금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관여했다고 비난했어. 미국도 이제 비난합니다.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는 맞아. 야,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미국은 그냥 비난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야, 원칙이 미국이라고 봐줄 수 없어. 쪽팔리게 왜 미국을 봐주냐. 미국도 했잖아. 멋있는데? 사나이. 그럼 사나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몇 장이에. 네, 그래서 매일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야, 우리가 곡물 운반선 딱 봐도 벌크선이잖아. 유조선은 몇 대 없어. 자세히 보니까 유조선도 있긴 있는데 유조선보다는 거의 곡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그 곡물을 훔쳐서 팔아먹는 그런 거. 이건 유조선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제 그래 원칙적으로 너네가 주장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게 현실적이냐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조선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아조프에서 러시아 상선을 대규모로 공격한 지 9일째 되는 날. 그래서 총 몇 대를 공격했냐면 여기 96이라고 나오죠. 아마 이게 토탈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많이 공격했다 치자.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니? 너네가 오라. 옳다고 내가 틀리다는 건 아니야. 너네 땅인데 너네 땅에서 난 농산물을 러시아가 훔쳐서 팔아먹었어. 그래, 좋아. 러시아 나쁜 놈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이상이고 원리 원칙상 맞는 얘기고.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옳다구나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고맙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원래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해상 봉쇄를 해서 배가 여기 못 드나들도록 막았었거든요. 근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서 수출하는 거는 뭐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그 수출하는데 그 사람들 아프리카를 굶겨 죽이고 있다. 뭐 그래갖고 러시아가 그래 그럼 알았어. 군사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그 아프리카 그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만 해줘.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 먹을 거 식량 공급할게,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때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도 명분이 생겼잖아. 니네가 우리 곡물 운반선을 때려? 그럼 우리도 너네 할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크라이나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니네 논리가 맞겠지. 니네 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야. 너네 말도 맞고 이쪽 농부들 말도 내가 볼 때는 맞아 보여. 무슨 황희정승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지금 국경선이 바뀌었는데 그럼 나는 그럼 농사 짓지 말고 굶어 죽어야 되냐?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논리가 맞냐는 걸 따지기 전에 양쪽 말이 다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센 놈이 해라. 알렉산더 장군 말대로 센 놈이 싸워서 이긴 놈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제 질서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걸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모르죠.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색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볼찬스크 지역. 그렇죠.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여기 리만이 아니고요. 슬라비안스크 방면인데요.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까만 거 엄청나게 넓은 게 나왔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콘스탄티노프카에도 빨간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점령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친러 측 일부에서도 이쪽은 점령 못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고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그 특공대를 보내갖고 무장공비를 보내서 이렇게 막 후방 교란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되찾으려고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는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포크롭스크 부분에 바뀐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요거 새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무장공비 주장이거든요. 러시아 무장공비 특수부대가 여기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쪽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진화하고, 그다음 여기 굴리아이폴레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관련 또 이거 우크라이나 영상이죠. 우크라이나 영상에 보면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아조프에서 곡물 운반선 2척을 공격한 책임을 인정해서 2척만 했을까? 20척 아니라 200척이라도 했겠지. 그냥 러시아 쪽 배는 다 공격했겠지. 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강탈한 곡물을 이스라엘이 구매 및 반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화물과 선박을 압류해달라고 이스라엘 측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안 듣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실력 행사 나선 거죠. 과연 그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우크라이나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제 뿌틴 말 맞다나 되로주고 말로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해상 곡물 수출로가 막히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또 폴란드 농민들이 막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폴란드 농민들이 우크라이나 그 곡물 다 쏟아버리는 그 영상인데요.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4년 2월 12일. 그러니까 지금 육로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로 하는 게 싸지, 수출을. 근데 러시아가 얘네들이 여기 있는 배들을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이쪽에 있는 배를 공격할 거라는 상상을 못 했느냐는 말이죠. 이 사람도 프로이센 그 비스마르크 교육받았나? 그래서 상상력을 박탈당했나? 너의 상상력 따위는 필요 없어. 사고력 따위는 필요 없어.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 잘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시키는 대로 할래. 로봇이야. 왜 그런 건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러시아가 과연 이쪽에 있는
예? 배들을 싹 다 공격해서 예? 이쪽으로 배들이 가기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여기를 차단을 할지 말지. 그리고 그때 또 이렇게 서방에서 또 얘기를 할지. 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굶겨 죽인다. 또 이렇게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예,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아프리카에 식량 공급을 지속하고 사헬 식량 공급 지속한다잖아요. 예. 거기 니네 우크라이나가 안 팔아줘도 돼.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에 식량 공급할 테니까 지난번에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야, 돈 안 받고 우리가 공짜로 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거는 저 유전자 저 조작 식품 그런 거가 많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러시아께 더 좋은가 본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식량 공급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식량을 배에 실어서 수출할 수 있는 항구가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 어젯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또 여러 군데를 공격했고 또 화재 위성에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도 까만 연기도 많이 나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서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 또 소속 정찰기가 이쪽 발트해 근처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코프 근처에 러시아군이 너무 진격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독전대를 투입했답니다. 독전대는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잡아온 사람이 전방에 있고요. 나치 부대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싸우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럼 나치 부대 애들이 되돌아가 다시 싸워하고 총을 빠방빠방 쏘는 거예요. 그게 독전대예요. 근데 독전대가 이제 최전방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거리 강제 징집이 여의치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자기네 군인 도망가면 뒤에서 처형하는 처형 부대인데 걔네들을 최전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 징벌부대라는 표현인데 이게 독전대라는 말입니다. 네, 김진발 채널에 가서 독전대라고 텔레그램 채널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길거리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훈련도 못 받고. 도망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쪽에서 이 도망가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사격을 가하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발견되었다는 여기 바로 뒤에서 사격가는 이게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독전대가 총으로 쐈거든요. 지금은 드론으로 합니다. 독전대라고 김진팔 텔레그램에 가서 치면은 그 드론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이 영상도 나오고 독전대 관련 영상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독전대라고.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방어부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 후퇴는 없다. 이게 이제 징벌부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는 영어 쓰는 독전대. 예? 이 사람들 영어 써. 돌아와. 우크라이나군이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Hold back. Stop.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외국 용병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충돌의 원인과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전대는 뭘? 그 해당 장소는 오늘 이제 독전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해당 장소는 여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여기로 들어오자 여기 너무 급한 나머지 독전대를 여기다 투입해서 얘네들이랑 싸우러. 독전대가 그 독전대나 잘하지 싸움하라고 훈련받은 애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병력 그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독전대를 이제 적에게 투입했겠어요. 물론 이거는 러시아 측 주장이지만 또 러시아의 그 카모프 52 헬기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추적하고 있답니다. 조그만 까만 게 우크라이나 드론인데 러시아 헬기가 이제 또 쫓아가면서 이제 공격하는 이제 똑같은가 봐요. 양쪽 다 헬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적 드론 방어용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방송들은 러시아 FPV 드론이 니콜라예프 클리보이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우크라이나 군수 차량을 공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으면 이 도로는 전선에서 약 70km 아니 FPV 드론이 전선에서 70km 날아간다고? 혹시 어부바 드론 뭐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어부바 드론이라고요. 고정이 드론 위에다가 FPV 드론을 실어갖고 멀리 간 다음에 거기서 FPV 드론이 또 이렇게 날아갖고 공격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에서 러시아 조종사가 조종하는 게란4 Z 드론이 기관차를 또 들이받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상호 주유소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도네츠크주 샤흐타르스크 시의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주유소 공격할 줄 알지 뭐. 러시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또 정유시설 또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러시아 거 공격했고 이거 나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어딘가 항구 이런 데를 공격했답니다. 예,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 그 석유 저장소 러시아 거 공격했고요. 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저 기관차 공격했고요. 불가리아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줄 돈이 없답니다. 키예프에서 버스 요금이 8그리브냐였는데 30그리브냐로 인상하는 뭐 몇 배야? 8324, 8432 거의 4배인데? 4배 가까이 되는데 한꺼번에 4배를 인상한다고? 데모할 만한데? 우크라이나군이 유럽에 프랑스인가 어디 가갖고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멋진데? 우크라이나 깃발 번쩍번쩍 빛나는데? 근데 걸음걸이 스타일이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그죠? 이런 것까지는 못 봤구나 봐요. 바스티유의 날을 맞아 파리에서 열린 열병식에 기획 참가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라주 전투기 2대를 타고 파리스 항공을 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유럽에는 그 생수병 뚜껑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짜증난대요. 근데 사나이 떼어버렸어. 사나이 박력인데 우크라이나의 야만인 젤렌스키는 높은 유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명화된 유럽인답게 뚜껑이 있는 병으로 음료를 마시는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성가신 뚜껑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뜯어낸다. 나는 이거 사나이 멋있다고 생각해. 이거 유럽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지금 유튜브에 보세요. 한국은 정말 뚜껑이 열려요. 유럽 페트병 뚜껑 짜증나. 나를 열받게 하는 유럽 병 뚜껑. 한국 생수를 열더니 아니 뚜껑이 그냥 떨어지잖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뚜껑이 붙어있지 않아. 이 사람 너무 좋아해. 유럽 사람들도 이거 짜증나서 싫어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가 또 나왔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반러시아 의원들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상원의 반러시아 의원들은 그레엄 상원의원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러시아 제재 법안 통과에 왜 어려움을 겪고 대통령이 찬성한다는데?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그레엄의 사망 이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래 싫어했었거든. 원래 싫어했었는데 얘가 죽었다고 자기가 의심받을까 봐 지지한다. 어제 말은 해놓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는 뒤에서 막고 있나 봐. 많은 동료 의원들이 그레엄이 추진했던 초당적 러시아 제재 법안을 지지했지만 이게 왜 초당적일까? 민주당만 한 게 아니에요. 바이든 정권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도 다 거기 배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초당적이지. 러시아 제재 법안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도 지지해. 나도 그 사람 법안 지지하는데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백악관 관계자 중 일부가 제재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거구만. 나는 또 트럼프가 오랜만에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지. 이걸 지금에서 하려면 여태까지 반대했을 리가 없잖아. 뭔가 안 좋으니까 지금 여태까지 반대했는데 자기가 린지 이 사람 죽였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단 면피용으로 나도 그거 찬성해 그러놓고 뒤로서는 제가 바쁘니까 다른 법안이 많거든. 바쁘니까 좀 이따 하자 이런 식으로 또 밀어난 모양이네. 독일에서 347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조장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시대 그리고 덴마크와의 전쟁 등 수많은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의 정치핵 속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전통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 양조장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키예프 거리 모습입니다. 키예프에는 남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여성의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최근 군복무 대상인 우크라이나 남성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에 의무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아동보호이지만 이러한 법률과 규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한답시고 인터넷 실명제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통제력을 잃는 건가요? 이유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 자체가 폭압적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단순한 문제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각의 핵심은 이유가 부모가 아닌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권을 어느 정도로 우르슬라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이의 아이폰에서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건 사실 명분은 그럴듯하게 좋게 내세우고 나쁜 짓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러시아 측 정보 채널에서도 러시아도 똑같은 걸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유럽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런 그 정보 통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이 정당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예, 최근 푸틴의 측근 몇 명이 그냥 현재 상황에서 휴전하면 어떠냐 그래갖고 푸틴이 대노했답니다. 그래갖고 걔네들 잠재적 배신자로 여겨진답니다. 당연하지. 푸틴한테 자살 권유한 건데 지금 자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네, 이 영상은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인데 벌써 최소 4발이 아무런 요격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공격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올라가죠. 올라가요. 근데 요격을 못해. 대공미사일 올라가는데 요격이 안 되는데? 최근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최소 4발이 요르단의 킹 바이살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해당 기지에 최소 3차례 공격을 감행했으며 모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못 막네. 이란 미사일 막을 수가 없네.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는데 그냥 통과야. 여보야, 그냥 통과하죠. 예? 대공 미사일 올라가 봤자야 그냥 통과야. 떨어지잖아, 그죠? 예, 지난번에 여기 폭격 맞았다는 철교 바로 복구했답니다. 7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바로 복구해서 또 지나간답니다. 여기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다리인데요. 철도 다리. 제가 지난번에 찾은 자리거든요. 확실해요. 여기 비교, 사진 비교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지금 여기 있는 다리거든요. 이란에.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하면 러시아로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또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복구에 성공했다는 거죠. 예, 또 미국은 이란에 여기 이런 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주로 해안가를 공격했네. 그죠? 예, 바레인에 또 이제 이란이 공격해서 명중시킨 곳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데 미군 기지 뭐 이런 거 이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예, 바레인에 좀 방공망 올라가는데 성공한 거야 뭐야? 예, 드론 샤헤드 이란이 원조죠. 샤헤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쿠웨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르면 다음 주에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네, 트럼프가 어제 호르무즈 그 통행세 자기네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안 받겠다고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모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그래? 그러고 또 다시 또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바꿀게. 나 몰랐지. 그냥 이런 스타일. 예, 미국이 안전하게 보여줄 테니까 트랜스폰더 그 위치 발신기 끄고 가라고 했는데 미사일 맞아갖고 침몰했답니다. 입에는.
네, 이 틈에 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이란으로 쏠렸을 때 또 몰래 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 지구에서 오토바이를 탄 하마스 해군 조직 사령관을 표적 암살 공격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개입 의혹을 비롯한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답 나왔네. 음모론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그의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아, 자연사네. 트럼프 대통령님이 딱 정해주셨네. 자연사입니다.